그럼 지금 두 남성이 서로 키스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해놓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성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의 녹음된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섹스라는 건 말이지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섹스라는 건 말이지 언제 하는 것, 즉 결혼 전에 하든 결혼 후에 하든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피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소감문을 다 해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같이 다 만족스럽다. 당연히 만족스럽겠죠. 안 그래도 이 성적 에너지와 호기심이 충만한 애들이 섹스라는 건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피임 실습 교육까지 시켜주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그 결과 지금 아이들 안에 이 성윤리라는 것들이요 심각하게 지금 붕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의 그 인형이죠. 만져보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콘돔 없음 브라운 섹스, 피임하면 파워 섹스 이렇게 포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른이 일부러 왼손으로 그린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림도 가만히 보시면요, 피임을 안 한 성관계는 슬퍼 보이고요, 피임을 한 성관계는 지금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이런 포스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 결과 그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성윤리 붕괴 실태의 심각성을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인터뷰한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면 9살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야동을 봤대요. 야한 동영상, 포르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봤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음란물을 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에게 성관계를 하자답니다. 여자가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 가운데 지금 만연해 있다. 특별히 요새는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아동 음란물 유포한 사람들을 적발을 했는데요.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물이죠.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고 하는 단체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 접촉, 혼숙, 성관계 처벌 조항은 연애 탄압이다. 학생들의 성행위나 성교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학칙을 반인권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대표적 학칙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 그런 인권 조례, 그런 교육 지침, 또 교과서의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이런 인권 운동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조윤희 교수가 성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통계자료를 냈습니다. 성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이 최초로 성관계를 가질 때가 언제인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남학생, 남고생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남중학생 같은 경우는 63%가, 여중생은 56%가 중학교 입학 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실제로 섹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마련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교수님이 대안으로 얘기한 게 피임 교육의 조기 실시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임신만 하면 피임만 하면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교육 내용이자 정책 제도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실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왜곡된 인권 개념, 그러니까 성윤리의 개념이 다 권리의 개념으로 뒤바뀐 그런 교육 현장과 교육 현장의 현실이고, 이것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다 미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정상적인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들을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거나 때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들을 때리거나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조차 동성애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막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 교육 현장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의 그 에이즈 감염률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기사가 지금 제가 있는데,
자세한 건 영환서 원장님이 해주실 테니까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지나갈게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또 우리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이 강조해 주실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이런 모든 교육 정책과 제도의 배후에 있는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사실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동성애와 에이즈의 심각한 연관성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죠. 그러나 이것들이 제대로 교육되어지지 않고 있고 보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방송에서 김종황수 씨하고 1대1 토론을 했었는데 녹화였는데 그 작가가 질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심각한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보냈습니다.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전화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변호사님 아무리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말씀하셔도 다 편집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걸 왜 편집합니까? 그랬더니 이 언론 보도 준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맺은 언론 보도 준칙. 이 언론 보도 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말하는 것을.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는 표현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난 기자도 아니다. 나는 보도하는 게 아니다. 그건 내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가지고 토론회에 참여하는 거다. 근데 왜 이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거짓말도 아니고 이미 보건복지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근데 결국 다 편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특정 계층의 말만 계속 보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것을 정말 과학적, 정말 의학적, 철저한 법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그룹들의 말과 주장들은 지금 철저히 차단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더 프리젠테이션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멈추고 넘겨드릴 텐데 오늘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은 좋은 일도 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관련한 부분만큼은 아주 심각한 장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반드시 삭제가 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윤리 판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조차 어떤 특정 계층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고 막는 것이야말로 역차별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역차별적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과 또 연한서 원장님을 통해서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